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10월 31일 2020년 뉴욕 증시를 기반으로 해외 뉴욕 증시 주간 이슈 점검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전에 좀 빨리 찾아뵀었어야 되는데 제가 일정이 있어서 어제 예고 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지금 촬영을 해서 저녁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시작 바로 해볼게요. 이번 주는 좀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그러면서 시끄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뉴욕 증시가 낙폭이 코로나 이후에 3월이었죠, 올해. 이때 이후에 주간당 3대 지수가 5% 이상 빠진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빠졌어도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이번 주에는 거의 반등을 하루 정도 하고 계속 빠졌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리고 데일리 시황에서 국내 주식 마감 분석에서 말씀드린 코스피 바스켓 외국인 차익 매도 비차익 매도죠. 비차익 매도 말씀드리면서 엔투그룹 말씀드렸었는데 3,230조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고 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ECB, BOJ, FRB 뭐 너희뿐 이런 건데 바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은 10월 26일부터 30일 이번 주간 뉴욕 증시 S&P 500 종목에 대한 맵을 보면은요. 상승한 종목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초록색이 나와야지 상승한 건데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들 좋게 봤던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술주들 그리고 존슨앤존스, 하이자, 머크, 일라일리, 뭐 바이오, 헬스케어, 그죠? 파이낸셜마저, 뱅크마저 다 안 좋았어요. 산업재도 안 좋았고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쪽, 컨슈머, 소비재, 유틸리티, 뭐 에너지, 뭐 좋았던 업종이 없죠. 반도체, 그죠? 소프트웨어, 뭐 커뮤니케이션, 하나도 안 좋았어요. 하나도. 그만큼 이번 주에 국내 증시도 어저께 금요일 날 코스피 코스닥 무차별로 좀 공격받긴 했었고, 그죠? 지난주만 또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대주주 양도세로 코스닥 종목들 뭐 하루에 5에서 10%씩 빠지던 그런 모습처럼 미국도 이번 주 한 주는 편하지 않았다. 그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묵은지죠, 묵은지. 뭐, 묵은 이슈긴 하지만, 아직 이게 해결이 된 게 아니고, 아직 대선이 11월 3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발표될 텐데, 이 불확실성 극도로 냉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소식이 플로리다에서 처음으로 바이든 추월 소식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근데 저는 계속 구글 트렌드, 그죠? 구글에서 구글 트렌드 치시면 나오거든요. 다 조회하실 수 있어요. 이거 지난주 제가 주간 어, 이슈 점검 오늘처럼 토요일 날 올렸었어요. 주간 이슈 점검과 바이든과 트럼프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재미삼아 구글 트렌드 한번 올렸는데 아직 안 보신 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트렌드는 누가 지금 대통령이 될 거라고 약간 암시하고 있다고 했죠? 트럼프예요, 트럼프.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여론조사는 그죠? 바이든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서 지금 격차가 좁아졌고 예측 불가 상황이다. 일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전력시 불확실성이 커지다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 유럽에서 코로나 2차 확산이 이슈 2입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결국 1번과 2번이 가장 커요. 미국의 일일 확진자 볼까요? 이 3월 달에 3월은 지금 안 나는데 3월 달에 이렇게 쫙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서 지금 98,000 어제 10월 30일이죠. 오늘 10월 31일 넘어가서 10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10만. 그래서 10만 명 돌파. 일주일 평균이 거의 7만 명 후반대 한 7만 8천 명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하루에 지금 100명 나오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시카고와 덴버 등 일부 지역 거리두기 강화 중이고요. 유럽은 뭐 이미 아시겠지만 프랑스랑 독일이 봉쇄 조치를 잇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는 뭐라고 했죠? 변수가 아니잖아요. 변수가. 상수죠. 이게 다시 제로로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백신 나와도, 치료제 나와도, 우리가 기억하는 메르스 있잖아요. 메르스, 그리고 사스 뭐 이런 거, 뭐 신종플루 이런 거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우려하나요? 안 해요. 코로나는 지금 백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되는데, 백신이 나오면은 결국 더더욱 상수 역할을 할 겁니다. 변수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증시에 대한 효과는 이제 없어질 거예요. 소멸이 되는 거죠. 소멸.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변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상수라고 봅니다. 3월 때는 변수였어요. 근데 지금 10월달, 11월달에 돼서는 재부각되는 건 저는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슈 세 번째요. 아이폰에 대한 애플이 실적 발표했잖아요. 근데 아이폰의 매출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게 왜죠? 이번에 12가 지연이 됐잖아요. 출시가. 기존 제품이 안 팔린 거고요. 12를 기다리면서 매출이 급감한 거예요. 뭐 그 이유라고 저는 봐요. 4분기 근데 실적 가이던스도 없었어요. 그래서 실망 매물이 쫙 나오면서 애플이 5% 이상 빠졌습니다. 어제만. 분기 매출이 20% 넘게 감소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존 실적 좋게 나왔거든요. 페이스북은 그냥 그렇게 나왔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한 게 지난주에 넷플릭스 있었고 테슬라 있었고 이번 주에 요거 두 개 발표했는데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기술주들이 복합적인 실망을 하락세 거칠었어요. 그냥 시장이 얘네도 빠지니까 다른 이유 없이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애플 효과가 같이 작용을 한 거죠. 자, 이슈 4 볼게요. 가장 중요한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이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어제 제 데일리 시장 꼭 보시길 바랄게요. 상해랑 그 홍콩 있잖아요. 그 상해랑 홍콩에 같이 상장하는데, 상해는 MSCI EM 지수가 얘네가 엔트그룹이 상장한다고 해도 저희 한국 팔아서 한국 매도죠. 이걸 사는 거 아니에요. 이 홍콩 때문이거든요. 홍콩 여기서 사겠죠. 엔트 매수.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냐? 뭐 국내 어디 증권사에 의하면 뭐 한 1,500억 수준이다, 2천억 수준이다 했는데, 코스피에서 어제만 1조 넘게 팔았잖아요. 외국인이. 그래서 이 규모는 제가 보기에 잘못 측정된 것 같고요. 이 엔트그룹이 지금 상장하면은 시가총액이 400조가 넘을 수 있다고 해요. 이번에 IPO 통해서 자금 들어간 게, 자금 증자하는 게 42조거든요. 자금 조달하는 게. 근데 기업 공개 기록적 역사에 남을 일이 생겼어요. 중국 개인 투자자가 IPO를 한국판 빅히트는 지금 실패인데, 그죠? 뭐 공모가 대비는 아직 높지만 이제 공모가 거의 왔잖아요. 근데 개인들 완전 공모 받으신 분들은 첫날 팔았으면 성공했지만, 그 지금 공모 상장일날 산 사람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눈물. 반토막이잖아요. 반토막 더 난 거죠. 뭐 어쨌든 근데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근데 600만 명이 청약했고요. 그 청약 증거금만 3,230조라고 합니다. 400주짜리 기업에, 400주도 아니에요. 사실 300주 정도 할 것 같은데, 뭐 상장 프리미엄 붙고 400주 할 거다 하는데, 10배가, 시가총액 10배가, 죄송합니다. 시가총액 10배가 모집이 된 거예요. 공모 청약금에. 어쨌든 이 이슈로 인해서 11월 말에, 그쵸? 이 바스켓, 외국인들이 바스켓으로 엔트그룹 시가총액 높은 것들이 홍콩에 상장되다 보니까 사야 되는데,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리밸런싱. 이거를 한국 시장에서 먼저 10월 말에 때렸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 시황에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갖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긴 했지만, 엔트그룹 11월 5일날 중국과 홍콩 시장에 상장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마이는 이 지분만 가지고도 전 세계 부호 거의 10위 안에 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마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슈 5입니다. 중요하죠. 우리나라 그 이제 주린이들이 서학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산 빅테크. 이번 주 깊이 하락했지만 2차 팬데믹의 락다운에 더 웃는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아마존과 애플과 페블,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뭐죠? 언택트 관련 종목주로 지금 꼽히죠. 아마존은 연말에 쇼핑,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거 때문에
10만 임시직 채용할 거고 얼마 전에도 4, 4분기 실적 사상 최대치를 찍을 거다 이런 것도 제가 제 채널 통해서 한번 안내 드린 적 있어요. 데일리 시장 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했었죠. 그죠? 깜짝 실적 발표했잖아요. 정말 좋게 나왔죠. 클라우드의 힘이 강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도 32% 증가했고요. 그죠? 그리고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YY로 12%나 증가해서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테크 기업들 팬데믹 때 인내는 뭐 이미 알고 있고요. 항공주 호텔주 회복하려고 하니까 또 때려 맞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다운 되는데 여행 못 가고 호텔 안 쓰고 지금 미국의 호텔들이 OCC라고 해가지고 객실 점유율이라고 하거든요. 객실 점유율 이게 평균 30%가 안 된대요. 이게 뭘 말하는죠? 원래 70에서 80%가 나와야지 객실이 100개면은 하루 평균 70, 80개가 사용된다는 건데 이게 100개면은 20개, 30개 이용 20%도 안 되는 호텔들이 엄청 많대요. 이 호텔주들 사야 되겠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주 비교수들 디커플링 격차가 더 심해질 거다. 그죠? 저는 아마존 정말 대단한 기업 같아요. 애플도 대단하지만 아마존이 옛날에 물류센터만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자, 이슈 6입니다. 중요해요, 이것도. 일본 중앙은행을 BOJ라고 하고요. 제가 대문에 BOJ 했죠. 연준을 FRB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ECB, 유럽 중앙은행이죠. 유럽 센트럴뱅크. 이 3대 주요 기축통화를 강화하라는 전 세계 수장은행입니다. ECB에서 대규모 양적 완화를 12월에 추진할 수 있다고 약간 시사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이 강력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그죠? 이런 거 팬데믹 긴급 후입 프로그램 이거 우리나라 저소득층 뭐 팬데믹 긴급 수협 자금 이런 거 미국에서 PPP로 불리는 그거랑 동일 맥락인데 이런 것들 계속 유지할 거고 나가라데 22 총재 유로존 경기회복세의 동력 잃었다고 아주 비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추가 부양책 시사 이번엔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연이 12조의 상한이 상장지수 펀드 매입 정책 지속하고 있고 대규모 정책 완화 단기금리 0.1%에 장기금리 10년물 국채금리 거의 제로금리에 있는 일본은행이 중앙은행이 올 성장을 5.5%로 마이너스 하향하면서 역시 대규모 양적 완화 유지하는 걸로 이것만 보면 어떻죠? ECB, FRB, BOJ 전세계 이거 엔화죠 엔화 ECB는 유로 22 유로. FRB는 뭐죠? 달러. 전 세계 이 기축통화가 계속 전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입해서 그죠? 자산을 매입해가지고 매입하면 뭐죠? 시중에 돈이 풀릴 거 아니에요. 돈이 풀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FRB 총자산을 보여드리면 코로나 때 이렇게 늘어난 게 또 이렇게 좀 정체하다 이렇게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금리가 낮아서 금리가 낮아서 더 이런 것도 있는데 자산 매입을 하면서도 ECB도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일본도 이렇게 가고 있죠. 이거 세 개 합치면 어마어마한 자금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이 자산을 매입해서 돈을 푼다. 돈. 머니가 어디로 가야 돼요?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뉴욕 증시 주간 점검 해드렸고요. 상당히 이번 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도 힘들었지만 한국 투자자는 미국 투자자 서학개미는 이번 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국 투자자도 역시 이번 주도 힘들었고 10월이 공포의 10월이었습니다. 11월이 이제 다음 주부터 있는데 미국 대선이 있는 한 주지만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변동성만 이겨내면 그래서 빅스 지수가 변동성을 40을 잠깐 돌파했었고 한국의 코스피 연동된 변동성 지수도 올랐었지만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5발 레벨이고요. 다음주 미국 대선 전까지 피크를 달리더라도 50만 안 넘어가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코로나 확진자 10만을 돌파했지만 뭐 할로윈데이 선거 유세죠. 오늘 우리나라도 뭐 클럽발 그리고 에버랜드 이런 데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확진자 늘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좀
피하셨으면 좋겠는데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마스크 쓰고 활동하니까 미국인들은 유세전에도 마스크 안 쓰고 나오죠. 그죠? 2차 팬데믹 우려 아시아로 퍼지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만 아시아 쪽 통제가 그래도 서방보다 더 잘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기술주, 비기술주들의 격차가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코로나는 상수는 끝나지 않는다죠. 우리 생활에, 우리 생활에 이제 코로나, 위드예요, 위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지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거에 따른 시대가 변한 거, 세상이 변한 거에 따른 그런 것들을 기업의 측면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이 결국 살아남는 그런 승자도식 그런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카카오를 계속 특집을 지금 1편 올렸는데 이거 조회수가 사실 5천에 넘어가야지 제가 2편 지금 준비해 놔서 올리려고 했는데 아직 영상 안 찍었지만 조회수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제 채널 좀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알려주십시오. 저도 좀 힘이 나야지 또 2편도 올리고 3편도 올리는데 1편을 별로 보신 분이 없으면 2편을 올리고 싶지가 않아져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주 결론적으로 뉴욕 증시 편하지 않았고요. 22 BOJ 정책에서 느끼시겠지만 글로벌 유동성, 중앙은행 팬데믹 우려와 망가진 경제를 위해서 끝없이 노력할 거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FRB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미국 대선 이후에 부양책만 나오면 연준이 또 같이 도울 거라 보고 있고요. 불확실성 지나고 나면 결국 꽃이 핍니다. 꽃이 피어요. 꽃이.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다른 영상들 안 보셨으면 한 번씩 시간 나실 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